낭독 모녀 세계 여러 나라의 신비로운 전래동화 북아메리카 인디언 편 깃털 아가씨와 샛별. 들장미가 피어나고 풀이 초원 위에 무성히 자라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밤에 깃털 아가씨라는 이름의 처녀가 어린 여동생과 함께 집 바깥에 나와서 자리를 펴고 잠을 잤습니다. 깃털 아가씨는 동이 트기 직전에 잠에서 깨어나 샛별이 동력에서 떠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저기 샛별을 좀 봐! 깃털 아가씨는 이렇게 동생에게 소리쳤어요. 난 저 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세상에서 가장 밝고 멋있는 별이야. 그렇다면 별한테 시집까지 그래? 동생이 웃으면서 언니를 놀려댑니다. 맞아. 샛별님과 결혼하겠어. 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깃털 여인은 물을 길러 강가로 가다가 길에서 한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키가 훤칠한 데다 인물도 지금까지 본 어떤 남자보다도 좋아 보였어요. 나그네가 입고 있는 옷은 무드질한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옷에서는 소나무 향기와 달콤한 풀냄새가 났습니다. 머리에는 노란 깃털을 꽂았고 손에는 거미줄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곱향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나는 샛별입니다. 나그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원에 누워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고 당신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저 위 하늘로 가서 나와 함께 살아요. 깃털 아가씨는 이 말을 듣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먼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올게요. 그 다음에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샛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 가야지. 아니면 다시는 갈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샛별은 노란 깃털을 집어서 아가씨의 머리에 꽂고 곱향나무 가지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잡고 눈을 꼭 감아요. 거미의 사다리가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깃털 아가씨는 곱향나무 가지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하늘이었고 눈앞에 커다란 집이 서 있었어요. 잘 왔어요. 여기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햇님과 달님의 집입니다. 샛별이 말했습니다. 그때 햇님은 여행 중이라 집에 없었지만 달님이 아들의 색시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달님은 깃털 아가씨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부드러운 순록의 가죽으로 만든 드레스, 고라니 이빨로 만든 팔찌,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원피스를 선물했습니다. 옷에는 비밀스러운 그림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깃털 아가씨는 하늘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달님은 하늘에서 자라는 꽃, 채소, 갖가지 종류의 딸기를 보여주었고 약초며 묘약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 속에 단련시킨 나무 막대기로 먹을 수 있는 식물 뿌리들을 캐내는 법도 알려주었죠. 하지만 절대로 캐내서는 안 되는 식물이 하나 있었어요. 별나라에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사다리를 짜주는 거미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이 거미인간의 집 근처에서 자라는 커다란 순무였습니다. 달님은 깃털 아가씨에게 여러 번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커다란 순무는 성스러운 것이다. 만일 그걸 건드렸다간 우리 모두 불행해질 거야. 세월이 흘러 샛별과 깃털 아가씨 사이에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별아이라고 했죠. 이들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깃털 아가씨는 채소를 캐러 나섰다가 커다란 순무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순무 아래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주위를 맴돌다가 허리를 굽혀 순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기를 땅에 뉘어놓고 순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파고 또 팠지만 커다란 순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면 팔수록 막대기만 깊숙이 박혀 결국엔 빼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하늘을 나는 두 마리의 두루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센 두루미들아, 커다란 순무를 뽑고 있는데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줘. 두루미들은 위에서 3번 원을 그린 뒤 아래로 내려와서는 길고 날카로운 부리로 순무를 물고 이리저리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마법의 노래를 한 곡 부른 뒤 다시 흔들어댔고 결국 순무가 땅에서 뽑혀 올라왔습니다. 순무가 자라던 자리에는 구멍만 남았지요. 깃털 아가씨는 무릎을 꿇고 구멍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의 고향인 검은발 인디언들의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오릅니다.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가죽을 무드질하고 집을 짓고 언덕에서 열매를 모으고 강에서 물을 길어오고 깃털 아가씨의 마음속에는 다시 저 푸르른 초원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 소망이 일었습니다. 아가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샛별은 아내의 모습을 보자마자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큰 순무를 뽑았구나. 그는 그 말밖에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햇님은 이 일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내 명을 어겼으니 며느리는 다시 지상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고향 사람을 다시 본 이상 우리하고 절대 행복하게 지낼 수는 없을 거야. 샛별은 거미인간의 집으로 가서 아내와 아이를 땅으로 돌려보낼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서 땅 파는 나무 막대기를 깃털 아가씨 손에 쥐어주고 아내와 아들을 고라니 가죽 옷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감아요. 샛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녕. 깃털 아가씨와 별아이가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것은 열매가 익는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초원에 있던 사람들은 밝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이 떨어진 자리로 달려가 보니 이상한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보따리에서 한 아가씨와 아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물 길러 갔다가 사라져버렸던 깃털 아가씨를 당장 알아보았지요. 깃털 아가씨는 이때부터 별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발 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의 비밀, 땅 파는 막대기를 만드는 법, 야생으로 자라는 순무, 양파와 같은 먹기 좋은 채소를 알아보는 법.
하지만 깃털 아가씨는 결코 하늘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맑은 날이면 아가씨는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며 훌륭한 남편이었던 새별을 생각하곤 했답니다.